자, 이번에는 분석 심리학 이야기를 하죠. 융이 얘기하는 건데요. 미리 얘기하자면 프로이트,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프로이트의 이론과 융의 이론이 조금 다릅니다. 예상 문제를 좀 줄게요. 자, 예상 문제. A, B, C 해놓고 A의 분트, B의 프로이트, C의 융 해놓고 이 사람의 의견을 비교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분트 빼놓고 융과 프로이트를 비교 대조하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총 3문단밖에 없어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자,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었대요.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분석 심리학을 주창했습니다. 주창했네요. 그치? 자, 프로이트는 뭘 얘기했죠? 프로이트는 뭐 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정신분석 이론이죠. 근데 분석 심리학은 어떤 건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볼게요. 그러면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떻게 됐어? 뭔가 갈등의 모든 소스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라고 무의식을 어느 정도 프로이트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융은 무슨 소리야? 무의식 속에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걸로 이제 일단은 가려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을 가볍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프로이트는 융과 달랐다. 오히려 융이 프로이트의 반기를 들었죠. 프로이트는 뭘 얘기했어요?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했으나 융은요 분석 심리학을 주창했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대상인 무, 의, 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에 대해서 자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떤 그 의식에서 수용 못하는 원초적 욕구나 미해결된 갈등의 창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융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잠재 가능성의 창고다. 그리고 창조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무의식이란 거. 그러면 분트와 달리 프로이트와 융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무의식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분트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인정을 했으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봤으나 융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요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식은 이렇게 흰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의식이야, 의식. 의식. 이렇게.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요 안쪽에는 이렇게 요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 여기는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말이야. 의식이란 거 하얀 거죠? 요 의식,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이제 의식인데 여기 있네 화살표. 요게 의식이거든요. 요 의식은 생각, 감정, 기억과 같이 의식은요. 생각, 감정 또는 기억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얘네들은 인간이 직접 인식이 가능한 영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존재해요? 자아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아야. 자, 자아는 그럼 뭐해?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얘들아 자아는 보세요. 자아는요. 의식을 지배해요. 맨 위에서. 그리고 무의식과 교류합니다. 무의식과 교류하죠. 그래서 조정을 해요. 의식과 무의식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식과 자아야. 이번에는 개인 무의식을 볼까요? 개인 무의식은 여기에요. 여기에 연두색으로 된 여기가 바로 여기서 제시한 개인 무의식이죠. 이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얘는요. 의식에 의해 배제된 빠져버린 생각, 감정, 기억이에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 의식은 그냥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의식에 의해서 빼버린 거야. 의식적으로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이곳에는 이러한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림자가 존재해요. 그림자가 존재하죠. 그림자가 존재해서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예요. 이 그림자는 또 하나의 납니다. 얘 또한 억압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집단 무의식은 이 영역이에요. 노란 거.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고요.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선천적이군.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선천적이면서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 무의식이죠.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 경험의 원형이 돼요. 인류가 경험했던
원형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상황에선 공포심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 그냥 이런 거죠.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쌓아왔던 인류 경험의 원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면 어때? 지금 프로이트가 그렸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죠. 자, 맨 껍데기에 뭐라고요? 의식이야. 인간의 직접 인식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아가 있고요. 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과 교류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개인 무의식이 있는 거죠.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빠져버린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야. 여기에는 그림자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억압된 존재라고요. 억압된 존재야.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집단 무의식은 뭐 어찌할 수 없어. 이 집단 무의식에는 어둠을 보면 누구라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편적이면서도 선천적이면서도 인류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원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존재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 모습이에요. 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야. 그리고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이면 깊은 곳이죠. 얘들아, 의식, 개인, 집단, 여기가 가장 깊죠. 그래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잖아. 그럼 인간은 고유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서윤이도 마찬가지고, 연수도 마찬가지고, 한주 다 마찬가지야. 지한이도 마찬가지고, 준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또 다른 자아를 무의식의 저 깊은 심연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하잖아. 그러는 순간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화야. 난 너와 달라가 되는 거예요.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림 보고 해야 돼.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끊임없이 무의식이랑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통합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뭐라고 그랬지? 갈등의 창고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을. 근데 융은 뭐라고 그랬어? 구스타프 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적인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어올려서 무의식을 의식화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원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형들이 서로 대립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융이 얘기한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란 얘기야? 저 깊은 심연에 있는 무의식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야. 끌어올려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자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어? 계속 무의식을 누르고 컨트롤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융은 같은 무의식을 두고도 이러한 서로 차이나는 견해를 제시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아? 들을만해요? 자, 또 질문. 내면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선생님이 이거 변형 문제를 교재에 조금씩 넣어놨는데 풀어봤어? 거기만 빼고 풀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또 풀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풀 거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